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로 이제 콜라겐 필러가 FDA 승인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이것이 이제 어떤 필러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필러들은 FDA에서 승인 테스트를 받을 때, 유효 테스트를 받을 때 이제 콜라겐과 비교 임상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필러들이 이 콜라겐 필러보다도 효능 면에서 좀 더 좋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전성 면에서 콜라겐 필러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면 아무래도 그 허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네조레비알 폴드에 넣어 가지고 한쪽은 콜라겐, 한쪽은 새로운 필러를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서 비교 임상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효과와 그다음에 부작용이 어떻냐 이런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얼마 동안 유지가 되느냐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비교 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콜라겐 필러가 그 후에 이제 2010년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 거의 퇴출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콜라겐은 주로 어디에 뭐에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테콜이라는 필러의 캐리어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바인 콜라겐이 비교적 부작용은 적은데 그래서 아테콜의 보조적으로 캐리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FDA가 여러 새로운 필러들을 허락을 하게 됐죠. 근데 그 필러들이 이제 다양한 그 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주사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효과의 길이도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허가를 했고, 또 이 중에 많은 것들은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오프레벨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HA 필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레디어스라든 같은 칼슘 필러나 그 스컬트라 같은 PLLA 필러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근데 이제 HA 필러 많이 쓰니까 부작용의 빈도도 가장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A 필러는 이제 뭐한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간다고 알고 있고, 또 이제 콜라겐 필러는 뭐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지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시술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4에서 5개월 후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그 HA 필러가 효과가 좀 오래 간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후에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 필러나 스컬트러 같은 필러들은 이제 조금 오래 가니까 뭐 1, 2년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PMMA 필러, 아테콜 같은 것은 굉장히 오래가는 영국 필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런 PMMA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리어인 그 콜라겐은 이제 소멸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그 사이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조직들이 침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PMMA 그 마이크로스피어 입자들은 이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남아서 주름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어떤 필러를 쓰든지 간에 부작용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도 주사의 테크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과교정한다든가 시술 후에 울퉁불퉁해진다든가 너무 얇게 넣어서 틴달 이펙트가 난다든가 또 혈관안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주사를 맞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심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시력의 문제, 피부 괴사의 문제, 그 다음에 흉터의 문제, 그 다음에 알러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흔하진 않지만 심하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우리가 치료에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조직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 또 심지어는 그 병원 내에서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나 합병증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케 선생님이 7년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역시 그 이제 콜라겐 필러로 사용을 했을 때 막 네크로시스라든가 압세스 빈도가 0.09%로 굉장히 작았어요.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2002년도에는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이제 그 HA 필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을 때 0.15% 혹은 그 0.06% 정도의 부작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린스 선생님도 드러그 A 리포팅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때도 빈도가 0.001%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보통 통계적으로 필러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회사에서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통계 보고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완벽하지 않고, 또 이제 국가에서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정확한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합병증을 이제 완전히 빈도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 성형학회라든가 미용 피부과 학회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심한 합병증 케이스가 특히 이제 그 뭐 중복되는 경우에는 뭐 다섯 예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양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적으로 우리가 좀 더 다른 어떤 툴을 이용해서 합병증의 진짜 실제 발생하는 율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보고되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